산행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도 맑을 뿐 아니라 공기도 아주 시원하고, 이 산을 오르다 보면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 땀을 식혀줄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한 아주 공기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근교에 있는 불암산을 오를 예정인데, 오르면서 보이는 약초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만난 약초는 이게 아주 산초입인데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는 꽃이죠.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산행을 하면서. 이 꽃이 한 방향으로만 핀다는 게 이 식물의 특징인데요. 이 식물 이름을 꽃향유라고 하죠. 꽃향유. 보시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 뒤에는 꽃이 없죠. 한쪽으로만 피고 있고요. 향유라는 식물인데 특별히 보라색이 이렇게 진한 향유를 꽃향유라고 합니다. 꽃향유. 이 꽃향유는 향기가 아주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옛날 사람들이 이 향기도 좋고 나물로도 먹을 수 있어서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제가 향기를 맡아볼게요. 야, 그냥 향유보다 이 꽃향유의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향유는 잎을 포함해 이 전초를 약으로 쓰는데요. 이 소화 불량에 효과가 있고, 또 입냄새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요. 여름철 감기에 쓰는 효과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초이고요. 향기가 좋기 때문에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쌈 재료로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에 지금 10월 중순인데요. 이렇게 가을에 산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약초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난 약초는 앞에 있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게 이 털진득찰이라는 식물이거든요. 털진득찰. 자, 볼까요? 지금 꽃이 조금 피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꽃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보이죠? 예. 이 털진득찰 꽃을 제가 만져볼게요. 이게 만지면 진짜 진득진득해요. 찐덕찐덕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득찰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털 진득찰은 이것도 전초를 약으로 쓰거든요. 이 지상부를 베서 약으로 쓰시면 되는데,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일단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뭐 허리, 무릎 아플 때도 썼고 중풍에도 썼던 약이에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요. 자, 지금 가을에 꽃이 피는 두 번째 약초가 되겠네요. 향유에 이어서 산행을 하시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토리 줍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말씀 좀 나눠볼게요. 사모님, 네. 도토리 줍고 계시네요. 네. 예. 도토리 좀 보여주세요. 와, 많이 주셨네요. 네. 여러분, 이 도토리는 우리가 이제 묵으로 많이 쏘아 드시는데, 이거를 상실이라고 하거든요. 약초 이름은 상실인데, 이 상실은 설사할 때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장이 약해서 대변이 묽게 나오거나,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묵으로 해 드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분말을 해서 드셔도 되고요. 우리는 녹말가루를 내서 예. 부침개도 해서 먹고. 녹말가루에다 부침개 해가지고 드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어쨌든 이 도토리를 건조시켜서 분말한 다음에 뭐 묵을 하시든지, 부침개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면, 어디에 효과가 좋냐면, 장이 약해가지고 설사를 자주 하시거나, 대변이 묽게 나온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 이게
방금 도토리 줍는 사모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음성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옆에 보니까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약초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초고, 지난번에 제가 천마산에서 그 친구와 함께 이게 산행을 하다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북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집인데 오베자라고 했잖아요. 이 오베자는 지금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거는 정말 다시 살려야 될 약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불암산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오베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자가 조금 다른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 오베자, 제가 이 북나무에 기생하는 벌레 집을 오베자라고 하잖아요. 자, 자세히 좀 보세요. 자, 초점이 잡혔죠. 예.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구멍이 보이지 않나요? 자, 어느 쪽에 구멍이 있냐면, 예, 크게 여기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이 안에 있던 벌레가 탈출한 흔적입니다. 여기 구멍이 여기도 있고, 자, 이쪽에도 있고, 상당히 여러 군데 구멍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벌레가 다 나간 거죠. 제가 이렇게 쪼개봐도 벌레의 흔적만 남아있지 벌레는 전혀 없습니다. 예. 벌레는 전혀 없고요. 벌레가 살았던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이 오베자 효과가 없어요. 오베자는 벌레가 있을 때 채취해서 약으로 쓰셔야 되는데 벌레가 나간 다음에 효과가 없습니다. 늦은 거예요. 지금이 10월, 오늘이 지금 10월 중순쯤 됐거든요. 제가 이거를 천마산에서 촬영했을 때는 9월 아마 초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한 달 반 사이에 효과가 아예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베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천마산에서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오베자로 연고를 만드는 방법도 이미 올려드렸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북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집, 그러니까 오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오르다 보니까 이 북나무가 또 발견되죠. 굉장히 흔한 나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북나무에 달리는 열매, 북나무 열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줌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열매가 보이나요? 자, 이게 북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북나무 열매를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 2주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짠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하얗게 뭔가 묻어있는 느낌이 들죠. 이 정도면은 아마 짠맛이 강할 거예요. 제가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하얗게, 소금기 나는 하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제 손에도 이렇게 막 묻어 있을 정도니까 먹어볼게요. 짠맛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여기에는 짠맛만 있는 게 아니고 신맛도 있는데요. 이 북나무 벌레집 방금 소개했던 오베자에도 역시 신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나무 전체가 짠맛도 돌고 신맛도 돌아요. 사실은 이 북나무가 가지고 있는 짠맛 그리고 신맛 때문에 이 짠맛은 이 소금 해수탕에서 피부염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 짠맛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신맛은 어떤 조직이 상처가 났을 때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아물게 하는 효능, 이 효능이 이 신맛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북나무는 전체적으로 피부 질환에 좋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쯤 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일이 생겨서 정상을 밟지 못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은 불암산은 제가 전에도 한번 약초 산행을 왔었는데 이게 돌이 많은 산이다 보니까 그 약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저쪽 별내 쪽에서 올라오면은 약초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은 아직 탐색을 못 해본 상태인데 오늘은 제가 중계동 또 36대 쪽 만나는 길 그쪽 방향으로 올라왔거든요. 약초가 소개해드린 대로 뭐 향유, 그 다음에 뭐였죠? 오베자, 그 다음에 뭐 아주 큰 나무로 일본 목련이 있었는데 이 일본 목련은 너무 크고 또 다른 나무들에 가려 있어서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고삼도 있어요. 이 산에 고삼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 운동 삼아 온 것입니다. 제가 약초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고 여러분도 이 불암산은 산행하기가 좀 편한 편이에요. 이렇게 아주 가파르지도 않고 물론 저기 정상을 가면 좀 가파른 편이긴 한데 뭐 아이들하고도 함께 와도 될 만한 그런 산이니까 운동 삼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